안녕하세요. 전뮤즈의 카시트 전뮤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오픈카를 타면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즘에는 좀 날씨도 좋고 점점 가을이 다가오니까 오픈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아지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장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단점이 아니라 이 오픈카를 타면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분원리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경치가 좋죠. 이 경치가 좋은 곳을 뚜껑을 딱 열고 다닐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장점은 딱 한 가지. 오픈카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장점은 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 단점은 도로 위에 있는 모래들을, 그러니까 도로에 쌓여 있는 모래들을 그대로 내가 마실 수가 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에 폭우로 인해서 도로 위에 도로가 유실되거나 토사가 도로 위에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요 분원리까지 오면서도 벌써 3번 경험했는데 도로를 딱 가다가 저 앞에 모래가 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래를 보고 살짝 속도를 줄여서 통과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저랑 똑같이 기분을 즐기시는 분이 이 모래 가까이에 딱 다가오는 순간 저는 속도를 줄이지만 그분은 그대로 모래를 그냥 통과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날리는 흙먼지를 내가 그대로 들여마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요 오픈카를 타면서 피해갈 수 없는 불편한 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형님을 태워줬습니다. 그 형님이 키도 크시고 굉장히 늘 날씬하시고 얼굴은 오다기리조 닮아서 쌍꺼풀도 짙으신 아주 잘생기신 분인데 그분이 제 차를 보고 당연히 야 민준이 차 샀네 한번 해서 요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 잠깐 태워드리게 했어요. 그때 뭔가 딱 현타가 오더라고요. 야, 내 차가 저렇게 멋있는 차였어? 야, 내 차가 정말 멋있는 차였구나. 내가 탔을 때는 뭔가 약간 그래도 그냥 제가 타면 차 좋아하는, 차 좋아하고 달리는 거 좋아하는 형님이 타시는 느낌의 제트포였다고 하면 야, 근데 그 형님이 딱 운전석에 앉았다가 내렸을 뿐인데 뭔가 패션카 느낌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야, 그래서 만약 오픈카를 타서 내가 좀 멋있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차라리 저라면 지프의 랭글러, 하드탑, 소프탑 이런 걸 타면서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서 다니시는 게 좀 더 멋있을 수도 있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점은 여러분들 정말 그 간접 흡연 요 차 타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처럼 차량 통행이 좀 적은 구간에서는 요 차 간접 흡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저처럼 약간 출퇴근용으로 차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정체가 된 상황에서 옆에 계신 분들이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놓고 흡연을 하셨을 때 그 담배 연기를 그대로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게 싫어가지고 담배 피우시는 분이 옆에 옆차선에 섰을 때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열고 다니고 했는데 야,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흡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출근할 때는 요 차의 소프탑을 거의 닫아버리는 컨버터블 닫아버리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는 거 그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오픈카를 타면서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점보다는 Z4 20i를 타면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차도녀 TV에 등장을 해서 출연을 해서 요 차의 장단점을 말씀드렸던 만큼 번복된 얘기는 안 하고 제가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500km 타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확실히 승차감 딱딱합니다.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는 요 차의 승차감이 딱딱한 거 알았지만 그래도 요런 게 BMW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3000km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계속 3000km 딱나나나나나나 하다 보면 그 충격이 몸에 스트레스와 피로를 와닿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 내가 왜 이런 충격을 받아가면서 요 차를 타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요 차의 어떤 통통거림과 딱딱함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약간의 식당,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있는 식당을 가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교회에 있는 식당을 가다 보면 뭐랄까 주차장이 포장이 좀 잘 안 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오프로드급은 아니지만 약간 모래와 자갈들이 좀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통과할 때 굉장히 요 차를 가지고 통과하기가 부담된다. 하체가 닿을까봐 부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곳을 지나갈 때 튀는 모래와 자갈들이 이 차에 손상이 될까봐 약간 좀 불안하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제 꼭 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20i 가속이 안 좋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정말 저도 요 20i의 그 폭발적인 가속 능력을 기대하고 사지도 않았고, 지금 요 정도의 가속에 좀 만족하면 타는데, 만약 어떤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이라고 하면 요 Z4 20i 절대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패들 시프트도 좀 많이 쓰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되게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어떤 폭발적인 주행 선호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요 차 절대 만족시켜 드릴 수가 이제 없습니다. 다만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했을 때 어떤 배기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요 차의 또 다른 장점이자 단점이 이제 될 수가 이제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 차를 타면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탔는데, 처음에는 요 차를 좀 소장하고 싶다. 이게 차 자체는 너무 좋아요. 제가 탔던 BMW 차 중에서 굉장히 가장 BMW답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이 차의 완성도 그리고 로드스터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비췄을 때는 이 차가 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좀 많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 저처럼 나이가 40이 좀 넘어가고 편한 차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Z4와 같은 로드스터보다는 420i 컨버터블, 그리고 911 있죠. 이런 차들을 오픈카로서 즐기면서도 데일리카로 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야, 너 이렇게 네 차도 제대로 못 고르는데 그거를 너가 자동차 리뷰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차를 수십 대, 그러니까 수백 대 가까이 탔지만 이걸 간간히 시승하는 거랑 내가 요 차를 타면서 실생활에서 느꼈던 그 장단점이랑 이제 분명히 좀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여건이 돼서 이 Z4를 팔고 다른 차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재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차를 만약 지금 이렇게 매각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지만, 만약 저와 같이 이제 리뷰를 이제 하시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접하시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꼭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차를 한번 타보시거나, 오랜 기간 동안 차를 타보실 여건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전시장에 가셔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시승을 하신 다음에 차를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결론적으로 유튜브에만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